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근로자 7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계 40여 개 나라의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하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문화전당을 연결합니다. 안전배구단의 광주 유치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가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등 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배구단을 끌어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할 공장이 제멋대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은 있으나 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여 명이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몰래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탄 근로자도 문제지만 기업이 고용을 해놓고도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이모 씨는 지난해 실업급여 8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동부대우전자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여 명은 최근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이 없고.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과 협력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돈이 드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린 겁니다. 특히 동부대우전자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한 달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부대우전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했으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배로 물어내고 고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고요. 경찰은 100만 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한 동부대우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의 공식 일정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세계 44개 나라의 문화 고위급 인사들이 환영 만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철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엔 세계 각국에서 온 문화계 고위급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덕 문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장관과 차관, 문화계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만나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셈 회의에는 총 51개 회원국 중 44개 나라의 문화 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오늘 입국한 대표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과 전시물을 둘러보고 만찬 전에는 국립무용단이 마련한 공연 묵향을 관람했습니다. Facilities of the ACC are superior to anything that I have seen, because anywhere in the world you will find small facilities, but the facilities here are very spacious. 2박 3일 일정 가운데 개회식은 내일 열립니다. 이후 본회의와 특별 세션이 열려 문화와 창조경제라는 의제를 놓고 각 나라에서 자국의 문화 정책을 발표하고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는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문화, 문명 부문의 고위급 인사들의 회의가 열린 건 우리나라에서 광주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세계적 규모의 문화전당을 아시아와 유럽에 소개하고 문화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의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지난해 유대회 성공 개최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번 장관회의는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인기 웹콘텐츠 제작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일대에서 열립니다. 내일 개막식은 BJ계의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와 양띵이 사회를 맡고 광주에서 촬영된 웹드라마 하이라이트 상영과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모레부터는 대도서관과 데이브 등 인기 크리에이터들의 릴레이 토크와 오픈 스튜디오가 펼쳐지고 웹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전시회와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동계 스포츠 불모지인 광주가 한전 배구단 유치에 공을 들여왔지만 끝내 좌절됐습니다. 한전은 3년 뒤에 재협상을 하자는 여지를 남겼는데 광주시와 한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그때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빅스톰이라는 프로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연고지로 광주 대신 수원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한전 본사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긴 것을 계기로 배구단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광주시 요청을 끝내 뿌리친 것입니다. 한전 측이 배구단 연고지로 광주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대략 3가지입니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염주체육관의 규모가 배구구장으로는 너무 크다는 점과 선수단 숙소 등 부대시설 부지를 찾지 못한 점, 연습 상대가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체질적으로 아무래도 그래도 수원시가 더 낫다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부족한 인프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한전은 향후 3년 동안 수원을 연고지로 배구단을 운영한 뒤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2018년 4월까지 광주시가 배구단 유치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한전이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염주체육관 개보수 예산 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련장과 숙소 부지도 서둘러 확보하고 한전과 협의 창구를 꾸준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님과 그쪽에 한전에 책임 있는 관계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 배구단 유치를 위한 광주시의 구해작전은 한 차례 불발됐지만 3년 후에는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는 실태,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미 해양 폐기물로 꽉 차 있는 재활용 공장에 폐기물이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재활용 공장은 제멋대로입니다. 양혜승 기자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입구 쪽 폐기물은 비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깊숙한 곳의 폐기물은 하늘 아래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법 규정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불편하다는 게 법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야적을 이렇게 해놔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덮는 거죠. 이쪽은 안 덮어져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덮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은 법령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럼 또 빗겨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 창고 안은 선별 장비와 폐기물이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고 창고 밖에도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 폐기물 더미 사이로 풀이 돋아날 정도입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공장으로 가져와야 했던 그물과 부표 등 해양 폐기물들이 광주 도심에 야적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다면서도 작업 편의를 내세워 합리화합니다. 여수에서 그럼 거기까지 그냥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곧바로. 이걸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실어보자 그랬어요. 그걸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와 보관 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어찌된 일인지 시정 요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간이 급하다니까. 1년을 이걸 전부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이거 하루아침에 다 못 빼내요.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왔던 이 업체는 최근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500톤 넘는 해양 폐기물 처리권을 또 따내서 작업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성경찰서는 해양 폐기물 수천 톤이 보성군의 야산에 불법 야적돼 있고 땅속에 매립돼 있다는 MBC 취재 이후 보성군청에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장흥경찰서는 허가 없이 해양 폐기물을 확보해 완도군 공터에 무단으로 야적한 업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소중히 모아본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의 취미 생활에서 벗어나 지난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현장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옛 여인들의 삶의 무게를 지탱해주던 또아리, 각양각색의 편지 꽂이함, 화려한 문양의 베개에다 홍두깨까지. 요즘은 보기 힘든 생활용품들이 4층 건물 전체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옛 조상들의 유품이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 한 점 두 점 모으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 2만여 점이 넘습니다. 산업화가 되기 직전, 농기계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게 다 이제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연히 그냥 좀 막연하게 아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모으게 됐습니다. 옥상에서 지하까지 가득 찬 옛 물건들과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자작시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을 아련한 옛 추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이 반기는 아담한 건물. 초등학교 시절 궁중의상 우표에 반해 수집을 시작한 이진아 씨의 우표 박물관입니다. 40년간 모은 3만여 종의 우표 중에는 한일 간 외교 문제를 일으켰던 독도 우표나 6.25 전쟁 전후 화폐 개혁의 흔적이 담긴 우표도 있습니다. 빛에 닿으면 색이 발해 가치를 잃는다는 우표. 하지만 수집하며 느낀 행복과 추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꽂이에 다들 한두 권씩 있으실 거예요. 옛날 추억도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좋은 그 문화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의 취미로 모으기 시작한 물건들이 지나간 세월과 역사를 돌아보고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갑상선암과 위암,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대장 항문암과 폐암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암에 걸린 환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통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암 환자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2013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2012년에 발생한 환자 수보다 250여 명 줄었습니다. 이는 위암과 자궁경부암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예전보다 식습관이 좋아졌고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조기검진을 받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환자들의 생존율도 높아졌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고 5년 뒤에 생존해 있으면 완치 판정을 받죠. 1997년 35%였던 남성 암 환자의 생존율이 2013년에는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암 환자의 생존율도 54%에서 77%로 높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것, 암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5.18 기록물 공개 여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5.18 왜곡에 대응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18 기록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후속 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